무등산이라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동계천이죠. 근데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항상 관공시설들이 들어서거든요. 학교가 들어서지만 물이 있어야 꼭 들어서는 곳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방직공장. 해치라고 그러죠. 해자, 한문으로 해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감금시켜 놓기도 해요. 그래서 감옥입니다. 감옥 보면 뒤에는 항상 산이 있고요. 앞에는 물이 흘러요.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요건은 항상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쪽에 이제 감옥이 생기게 되는데 감옥사에 대한 말은 이 물길 따라서 조금만 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광주 형무소 터렛대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사연들이 한 12가지 있어요. 일단 갑시다. 동계천 따라서. 나는 어렸을 때 여가 물이 흐르고 있을 때 형무소를 봤어. 연식이 오래되셨네요. 그냥 오래전. 우리랑 같이 걸어다니는 분이 아닌데? 누워 있어야 되지. 네, 어떻게 다 걸어다니신대, 짱짱하니? 뭔 그러는 일이요? 강시야. 뭘 평소에 드세요? 무엇을 평소에 드신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감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감옥은 항상 침략이 있어야 돼요. 침략. 침략이 있어요. 하다못해 민형사적 사건이라도 침략이 있으면 감옥이 그 사람들 가둬야 돼요. 감옥. 국가적인 침략이 있을 때도 감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침략주의자들이 와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이 감옥을 만드는 거? 공권력, 경찰력, 사법권 이거 다 뺏은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게 제1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감옥은 되게 근대식 감옥이 1907년도에 생겨요. 다 똑같아요. 서울 서대문 형무소부터 시작해서 싹 근대식 감옥은 1907년도에 생겨요. 1907년도에 뭐가 생겼죠? 진흥고 학생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맞았어요. 감옥경장 아니고요. 정리출정. 네, 그렇죠. 정리칠조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그 당시에 군대가 해산되고 경찰력 뺏기고 사법권을 뺏겨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감옥. 그럼 그 전에 감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네, 성춘이 아이가 갇혔던 감옥도 있어야 되니까 옛날 감옥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감옥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 학생회가 원래 일본식 요정이었고 여기가 감옥 통수. 근데 거기 감옥 들어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감옥을 만들고 커지고 해서 나중에 여기가 큰 광주 형무소가 된 거예요. 교도소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교도는 이제 바르게 잡아준다 해서 교도고 강정인제 강정이잖아요. 이제 광주 형무소. 자, 이 형무소는 어떻게 쓰였냐면 바로 광주 형무소는 꽉 차게 돼요. 1907년도부터. 무슨 일로? 호남우병. 그렇죠. 호남우병. 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지사도 또 여기 왔겠죠. 자, 그건 다 아실 테니까 놔두고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분단 대립기, 좌우의 갈등. 근데 좌우의 갈등 아닙니다, 사실. 미군정 포갑 아래서 있었던 좌익 계열의 희생이에요. 좌익 계열로 분류가 됐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형무소 왔어요. 그러면 4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섰기도 했지만 제주와 여순이 큰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제주 여순 가까워요. 제주도 그 당시에 전라남도 부속이었어요. 자, 죄수들이 어디로 와요? 광주로. 목포 형무소, 광주 형무소. 그럼 광주에 있던 당시 좌익계열로 분류됐던 A 등급, B 등급이었던 사람들 어디 가서 학살당했어요? 진주. 아니요. 각지로 갔지만 광주에서도 학살당했어요. 여보. 5-6군데가. 그래서 저 산동교라고 아시죠? 아, 산동교 맞아. 산동교 가면 우리 저 불공구락 고개라고 넘어가면 산동교가 나오고 그 왼쪽으로 보면 장애인 복지센터 나오고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남산이란 곳이에요. 그쪽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그 당시에 광주에는 오사단이 있었지만 군인들이 전방으로 짝출돼서 군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력으로 싸워요. 인민군 탱크랑. 그래서 경찰하고 관련된 시설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비밀이라서. 자, 그 당시에 좌익계열들은 산동교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6.25 끝나고 7월달이 넘어서자 인공치하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역전돼 버렸네요, 전세가.
이제 누가 같이 해야 돼요. 좌익 계열들이 갇혔다가 많이 희생당했어요. 근데 7월 26일부터 인공 치하가 돼요. 우익들이 잡혀요.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 누구죠? 현준호. 그거 말하려고 오늘 현준호 갔다 온 거예요. 현준호. 또 박인천. 일본 수사였어요. 박인천이. 이제 경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또 자, 이 사람들 보니까 우익 계열 사람들이에요. 전세가 바뀐 거예요. 그럼 인민위원회 활동을 했다든가 건줄 활동까지 했던 사람들까지 나중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 아주 안 좋게 생각했죠. 인공치가 2달 동안 돼요. 그래서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던 날 여기서는 인민군들한테 후퇴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인민군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했어요. 자, 우민이 똑같이 학살했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송현준호예요. 자, 우익들은 어디 가서 처형당했을까요? 좌익들은 삼동교나 다른 데 가서 했지만 우익들은 지산유원지로 가는 농장 딸이라고 생기는 영지교를 건너서 예, 지금 법원 자리 쪽에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노역을 하고 다니던 이쪽 터에 산기슭에 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현준호 그리고 현준호 부자는 아들들은 또 군대 다 입대했어요. 한국전쟁 때 2명이 죽습니다. 현준호 부자 3명은 한국전쟁으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좌익에 대한 학살이 있었는가 하면 우익에 대한 학살도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나의 성향, 나의 이데올로기 판단으로 제발 좌익의 우익의 학살 서로 공격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민족의 비극은 항상 이데올로기라는 잣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 절대 잊지만 안 됩니다. 불과 2달이라는 형무소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2달 동안 우리는 좌익이 우익이고 항일지사고 친일지사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현준호는 저기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 악랄했던 기억은 문흥동으로 1971년도로 옮기거든요. 그때는 완벽하게 교도소를 지어놓고 가게 돼요. 거기서 5.18이라는 또 하나의 사건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나서 나중에